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앤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원장님, 오늘 테슬라가 10% 급등했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대박. 드디어 테슬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가요? 예, 테슬라가 2분기 44만 3,956대를 딜리버리 했다고 해서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대비 4.8% 줄어든 규모인데 1분기 38만 6,810대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월가 전망치가 43만 8,019대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6월 25일부터 6일째 상승 중이고요. 무려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예. 4월 22일 최저점 138달러 대비 무려 67%나 상승을 했어요, 원장님. 결국 당시 매수한 푸드가 진정한 위너가 되었습니다. 저 주식격언에 주식은 이제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캐시우드인 것 같아요. 네. 당시 138달러 찍기 직전에도 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단은 상승하는 쪽으로 변동성이 커져서 다행입니다. 이제 FSD 버전 12.4하고 12.5의 결과하고 오늘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8월 8일 로보택시 출시를 하고 나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함께 응원하실게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토크로 채워볼 텐데요. 김 원장과 강하나의 리얼 토크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원장님,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간략하게 시황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 죽을 썼다고 합니다. 네. For example, we have 1,000 trillionaires in America, making sure that we're able to make every single solitary person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Well, he's right. He did beat Medicare. He beat it to death, and he's destroying Medicare. 민주당 측근들이 후보 교체를 권유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TV 토론을 본 유권자들 72%가 후보 사퇴를 원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재 능력 부족으로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등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도 강력 있고 자신감 있게 외치면서 시청자들을 현혹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는 쉬었고 이 사안에 대한 설명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리고 통계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애쓰는 모습과 이 단어를 착각해 생각의 흐름을 놓쳐 횡설수설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바이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바이든도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비꼬았었죠. 토론 직후에 설문조사에서 72%의 시청자가 후보 사퇴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여사는 오히려 후보 교체론을 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요. 우리는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보다 사는 더할 데 없는 이익이 훨씬 큰가 봅니다. 그 밖에 시장 이슈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 10% 급등하여 231달러가 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데요. 수십조 달러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느라 두통약 드셨다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석한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석은 현대 문명을 이용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요. 그걸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관련 영상 위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처음부터 정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접목되니 그 능력이 훨씬 커져 많은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닮은 것이 유리한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의 환경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인간과 체격이 같기 때문에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백데이터가 존재하니까 교육시키는 데도 훨씬 수월하겠죠. 전 세계 노동인구가 34억 명으로 인당 연봉을 $9,0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30조 달러의 세계 노동시장이 열리는데요. 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형성되니 성장 가능성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일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가장 앞장서고 있고요. 내년부터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1000개를 실제 작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앞으로 점점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당장은 자율주행과 이를 이용한 로보택시인데요. 현재로선 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과 로보택시가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면 이 수익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 수익화가 된다면 매출 규모는 훨씬 클 그렇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FSD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가격이거든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이 현재는 이제 5만에서 6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우리는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의 현재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원재료비를 다 합치면 단위당 5만에서 6만 달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의 이점과 함께 AI 알고리즘을 도입해 R&D 주기를 크게 단축하고 비용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중국산 부품의 경우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옵티머스 판매 가격을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 기회를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부터 프리몬트 공장에서 1000대가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성공한다면 전 세계 공장들이 이 로봇을 사다가 자기 현장에 투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이 강력한 성능,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 시간, 경제적 이점, 그리고 높은 안전성으로 전기 화물 운송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에 대한 뉴스를 보면요.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미트럭에는 이 세미트럭이 덩치가 커서 이건 카메라로는 좀 어렵고 라이더를 장착한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더가 뭔지 또 이 세미트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테슬라가 세미트럭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 개발에 초기 작업을 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최근 네바다 기가팩토리 부근에서 발견된 8등급 순수 전기 트럭에서 지붕에 광범위한 센서 스위트가 장착된 테슬라 세미트럭이 발견됐습니다. 네. 테슬라 세미의 지붕에 있는 센서는 과거 일부 테스트 차량에서 발견된 옥상 라이더 센서와 매우 유사해서 전기차 관찰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테슬라는 주로 라이더 장비를 사용하여 테슬라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전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머스크가 이전에 생산 차량에 라이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비평가들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특허에는 레이더, 라이다 또는 기타 센서와 같은 보조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테슬라는 실제로 테슬라 세미 운전 지원 기능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초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에는 현재 자동 조정 장치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없지만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의 차량 페이지에는 클래스 8 순수 전기 트럭에 이미 첨단 모터와 짝을 이루는 능동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견인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브레이크 제어 장치입니다. 원장님, 그럼 세미트럭을 자율주행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라이다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미트럭에는 라이더를 설치한 이 자율주행을 장착할 것인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먼저 라이다에 대해서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끼리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하는 기술로서 레이더와 원리는 같을 때 파장이 달라서 3D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평면으로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앞에 전방에 있는 모습을 라이다를 쏘면 갔다 오는 속도를 재서 3D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라이다는 주로 자율주행에 쓰이는 기술인데 테슬라는 인간의 시각과 같은 카메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테슬라 차량에는 카메라 8대로 자율주행이 작동됩니다. 근데 세미트럭에는 라이다를 단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기술 효용성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대충 추정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운전석이 높아서 시야가 넓어 카메라 각이 넓어져서 화면만으로는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듯 하고요. 둘째는 카메라 8대가 필요한 것이
라이다라면 한두 개만 달아도 훨씬 높은 각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라이다 가격이 많이 싸져서 세미트랙에는 카메라를 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라이다를 적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테슬라 주가가 최근 상승하고 어제는 10%나 급등해서 231달러를 넘어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테슬라는 다음 달 2분기 인도량 및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주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었네요. 예. 네, 맞아요. 28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앞으로 6주 동안 테슬라 주가 급등락을 되살릴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에 투자자들이 대비하면서 이 테슬라에게 드문 평온함의 행진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테슬라는 먼저 이번 달 2일에 2분기 인도량이 공개돼서 예상보다 크게 올랐죠. 네. 10%나. 그리고 몇 주 후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오늘 8월 8일에는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네. 커진다면 크게 상승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일부 투자자들은 이 8월 중순까지 테슬라 주가가 약 15% 하락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시티은행의 비샬 비백 전략가는 테슬라 옵션의 이 세 가지 촉매제에 대한 변동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이벤트가 테슬라의 공급 업체와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에도 이 큰 주가 변동을 일으켰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과거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실적에 따라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는지와 로보택시 행사에서 새로운 라인의 제품이 발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재와 8월 16일 만기 사이의 15% 변동성은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에 급등락을 거듭한 후 5월 초부터 좁은 박스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개월 동안 약 38% 와, 많이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네요. 네, 아직까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밑돌고 있지만 이번 주에 급등해서 앞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10% 급등을 했고요. 저점 대비 38% 급등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25%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낙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 테슬라 주가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기술 전략 책임자 마크 뉴턴은 2021년 이후 테슬라의 중기적인 하락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2달 동안의 단기적인 상황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월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인도량과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2분기 인도량 전망치는 44만 대로 이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높다는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근데 결과는 이미 그보다 좋게 나와서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네.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죠. 일각에서는 테슬라 주가에 이미 판매 부진 문제도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 인도량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저렇게 간촉한 사람이 상당히 실력이 있네요. 그렇죠. 결과 반등했으니까 네, 그렇죠. 실력 있는 이름 누구야?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네. 기술 책임자인 마크 마크 뉴턴. 유턴. 네. 마크 유턴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8월 8일 로보택시 출시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블룸버그는 2분기 인도량과 실적보다도 8월에 있을 로보택시 공개가 테슬라 주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회사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만큼 로보택시 행사가 테슬라 향후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0파크 인베스트먼트의 아담 사한 CEO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테슬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이벤트로 인해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랠리를 촉발할 수 있지만 실망스러운 소식은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럼 주가가 일단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와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바로 나올 게 FSD 버전 12.4하고 버전 12.5의 그 결과, 이 네. 결과의 승패에 따라서
로보택시의 승패가 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월 8일 로보택시 그 발표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받을 우려도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빅3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주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떨 것 같나요? 테슬라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주가 향방은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FSD 버전 12.4와 12.5의 성과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로보택시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8월 8일 로보택시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냐입니다. 예전에 옵티머스 초기처럼 예상보다 허접할 경우 주가는 급락할 텐데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충분히 준비되었으니 발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상만큼 성능을 발휘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망할지 만족할지 여부에 달렸는데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셋째로 내년에 출시되는 저가형 모델 2 출시 시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로는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성과가 점점 눈앞에 보이는데요. 내년에 옵티머스 1000대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벌써 궁금합니다. 멋질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상상되거든요. 공상과학 영화 보면 생산 라인에 사람 대신 로봇이 서서 일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큰 흐름으로는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 분명하니 열심히 사모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